그날 밤 대한민국 상위 5위 재벌 회장이 사라졌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는 22살 소녀가 젖은 운동화를 벗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도 갔어. 이제 진짜 나 혼자야. 창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이 길게 울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가슴을 찔렀다. 소녀의 이름은 윤서진. 서진이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쳤다. 점심에는 카페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부터는 치킨집 배달을 뛴다. 3개의 알바를 병행해도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원룸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다. 서진이가 7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다. 웃고 있는 엄마 서진이를 안고 있는 아빠. 사진 속 가족은 영원히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어머니는 서진이가 1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빚에 시달리다 결국 3년 전 유서 한 장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태어난 건 아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 유서를 읽던 날 서진이는 울지 않았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치킨집 사장님이 건넨 유니폼은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서진이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치킨을 튀기는 불빛 아래서 일할 때만큼은 자신도 누군가의 저녁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서진아, 오늘 비 많이 온다는데 일찍 들어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다. 60이 넘은 사장님은 딸처럼 서진이를 챙겼다.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비 오는 날 주문 많잖아요. 오늘 좀 더 뛸게요. 배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서진이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다. 너의 진짜 가족을 찾고 싶다면 오늘 밤을 기억해라. 서진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스팸인가? 그런데 이상했다.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 서진이는 문자를 무시하고 헬멧을 썼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배달 가방 안에는 따끈한 치킨 2마리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의 저녁이 될 음식. 서진이는 페달을 밟았다.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불안한 예감. 설명할 수 없는 떨림. 서진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괜한 생각하지 말자. 오늘도 무사히 끝내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이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폭우 속 도로는 미끄러웠다.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커브를 돌았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보였다.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검은 그림자. 사람이었다. 서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떡해. 서진이는 급히 오토바이를 세웠다.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 쓰러진 건 백발의 노인이었다. 정장 차림, 창백한 얼굴, 희미한 숨소리.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맥박을 짚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노인의 눈이 잠깐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진이의 얼굴을 훑었다. 그리고 노인의 입술이 달싹였다. 수연아? 서진이는 움찔했다. 수연? 그건 돌아가신 엄마 이름이었다. 서진이의 손이 떨렸다. 우연이야. 분명 우연이야. 서진이는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졌다. 폭우는 더 거세졌다. 서진이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손처럼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다. 경찰도 도착했다. 누군가 서진이에게 물었다. 목격자분이세요? 신원 확인됐는데 대단한 분이시네요. 서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 누구신데요?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태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윤재현 회장. 서진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성그룹. 대한민국 상위 5위 재벌. 그 회장이 왜 이런 외진 도로에. 그리고 서진이는 깨달았다. 노인이 부른 이름. 수연. 엄마와 같은 이름. 그게 정말 우연일까?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서진이는 중얼거렸다. 나 어떻게 된 거야? 구급차가 빗속을 가르며 달렸다. 서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구급차 뒤를 따라 오토바이를 몰았다. 배달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치킨 가방 속 음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서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맴돌았다. 노인이 부른 이름. 수연아.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의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헬멧을 벗자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응급실 안은 소란스러웠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심전도 모니터의 B- B-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목격자예요. 그분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가 아니시면 정보를 드리기 어려워요. 서진이는 응급실 대기실 구석에 앉았다. 왜 여기 있는 걸까? 돌아가야 하는데. 사장님이 걱정하실 텐데.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엄마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 정돈된 자세, 귀에 꽂은 이어피스. 경호원들이었다. 그 뒤를 따라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가운 표정,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간호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현 회장님 상태는요?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네,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서진이는 숨을 죽였다. 역시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재벌 회장이라더니. 서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순간 비서실장의 시선이 서진이에게 닿았다. 무심히 훑던 눈이 갑자기 멈췄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비서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잠깐만요. 비서실장이 서진이에게 다가왔다. 서진이는 움찔했다. 네. 비서실장은 서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당신이 회장님을 발견한 분입니까?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배달 중이었는데 도로에서 쓰러지신 걸. 비서실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서진이를 위아래로 훑쳤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서진이는 당황했다. 윤서진이요. 비서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윤서진. 그녀는 되뇌듯 중얼거렸다. 생년월일은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왜 생년월일을 묻는 걸까? 서진이는 경계심을 품으며 대답했다. 2003년 5월 18일이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속삭였다. 본사에 연락해.
지금 당장. 서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비서실장은 서진이를 빤히 보더니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혹시 윤수연 씨 아니세요? 서진이의 눈이 커졌다. 네, 어떻게 그걸?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그 아이 찾은 것 같습니다. 서진이는 얼어붙었다. 그 아이, 나를 찾고 있었다고?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비서실장이 급히 다가갔다.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갔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비서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서진이를 돌아봤다. 저기 실례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꼭 뵙고 싶어 하실 겁니다. 서진이는 혼란스러웠다. 저를요? 왜요? 저는 그냥 목격자인데 비서실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목격자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서진이는 대기실 의자에 다시 앉았다.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몸을 감싸는 냉기보다 마음속 불안이 더 컸다.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를 찾고 있었다니 무슨 소리지? 서진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아까 받은 문자가 떠올랐다. 너의 진짜 가족을 찾고 싶다면 오늘 밤을 기억해라. 설마 이게 다 연결된 건가? 창밖으로 폭우가 계속 쏟아졌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서진이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뭔가 거대한 게 다가오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었다. 오늘 밤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 비서실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회장 병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전 비서실장이 서진이를 한 번 더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것을 드디어 찾은 사람의 눈빛. 서진이는 중얼거렸다. 나 대체 누구야? 응급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기나긴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벽 2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와 의료기기의 전자음만이 정적을 깼다. 서진이는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젖은 옷은 반쯤 말랐지만 몸은 여전히 으슬으슬 떨렸다. 윤서진 씨.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다. 서진이가 화들짝 눈을 떴다. 비서실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이거 드세요. 많이 추우시죠? 서진이는 머뭇거리다 커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비서실장은 옆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진 씨, 혹시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서진이는 커피 잔을 움켜쥐며 대답했다. 엄마요? 그냥 평범한 분이셨어요. 제가 15대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왜 그러세요? 비서실장의 눈이 슬픔으로 물들었다. 어머니 고향이 어디셨는지 아세요?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엄마는 과거 얘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아빠도 물어보면 항상 말을 돌리셨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서진 씨.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보셔도 될까요? 서진이는 의아한 눈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누렇게 바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긴 생머리, 보조개,
초승달 같은 눈. 서진이의 손이 떨렸다. 이거 엄마예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어머니였다. 20살쯤 됐을까? 서진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이 사진을 왜 갖고 계세요?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수연, 1999년 봄. 아버지 생신날. 서진이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요? 외할아버지? 비서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진은 회장님 서재에 있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장님 서재? 왜 재벌 회장 서재에 엄마 사진이? 서진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비서실장을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그 회장님이랑 무슨... 비서실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 씨, 윤재현 회장님께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25해 전에 집을 나간. 서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딸 이름이 윤수연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서진이는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다. 그게 무슨 비서실장이 서진이의 손을 잡았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님은 25년간 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딸이 낳았을지도 모르는 손녀도. 손녀.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평범한 분이셨어요. 재벌 딸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항상 가난했고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수연 씨가 집을 나간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급히 나왔다. 비서실장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계속 누굴 찾으세요? 서진이 어딨냐고. 서진이와 비서실장의 눈이 마주쳤다. 비서실장이 말했다. 회장님께서 서진 씨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까 구급차에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서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까 쓰러진 노인이 부른 이름. 수연. 그리고 지금 찾는 이름. 서진.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 씨,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회장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이의 다리가 떨렸다. 들어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풀리지 않던 의문이 풀릴 것 같기도 했다. 엄마는 왜 과거를 말하지 않았을까? 왜 외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왜 돌아가시기 전 미안해, 서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라고 울었을까? 서진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비, 비, 비. 그 소리가 마치 운명의 시계처럼 느껴졌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하얀 시트 위에 누운 노인이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고 온갖 선에 연결된 채. 하지만 노인의 눈은 또렷이 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 눈이 서진이를 향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주름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힘겹게 한마디를 뱉었다. 서진아. 서진이는 얼어붙었다. 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어 서진이를 향해 뻗었다. 우리 수연이 딸 드디어 찾았구나.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노인의 떨리는 손, 눈물 젖은 눈, 간절한 목소리. 그 모든 게 가슴을 후벼 팠다. 할아버지?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나야. 내 외할아버지야. 25년을 찾았어. 서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했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쏟아졌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복도에 선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25년이야,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이 서려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실 창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다. 폭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이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이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노인, 아니 할아버지라고 해야 할까? 아직 입에 붙지 않는 호칭이었다. 윤재현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리모컨을 눌렀다. 침대 상체 부분이 천천히 올라갔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볼 수 있었다. 회장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일어나렴, 서진아. 바닥 차갑다. 회장이 힘겹게 말했다. 서진이는 멍하니 일어났다. 비서실장이 어느새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서진이는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인가? 믿기 어렵지. 회장이 서진이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나도 그래. 25년이야. 25년을 찾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 내가 날 살려줄 줄은.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그런데 쓰러져 계셨어요? 그 외진 도로에서요. 회장이 쓸쓸히 웃었다. 찾으러 갔었어. 수연이 마지막으로 살았다는 동네. 매년 가거든. 수연이 길마다. 서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기일. 오늘이 엄마 기일이었다. 저도 오늘이 엄마 기일이라 힘들었어요.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바 끝나고 납골당 가려고 했는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오늘이 수연이 간 날이야. 8년 전 오늘. 회장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덤도 못 가봤어. 어딨는지도 몰랐으니까. 서진이는 처음으로 궁금증을 입 밖으로 꺼냈다. 할아버지, 엄마는 왜 집을 나갔어요? 왜 25년이나 연락을 안 했어요? 회장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내렸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표정이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수연이는 내 하나뿐인 딸이었어. 아내가 수연이 낳고 몸이 안 좋아져서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 그래서 더 애지중지했어. 세상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 회장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치 25년 전으로 돌아간 듯. 수연이가 23 되던 해였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 데려왔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서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빠 이야기였다. 공장에서 일하던 아빠. 반대하셨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다. 반대 정도가 아니었어. 그 남자를 협박했어. 수연이한테서 떨어지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수연이가 집을 나갔어. 쪽지 한 장 남기고. 회장이 눈을 감았다. 쪽지 내용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듯했다. 아버지,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진심을 몰라주는 집에는 더 있을 수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서진이는 처음으로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됐다. 재벌가의 딸.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여자. 그래서 평생 과거를 말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늘 슬픈 눈을 하고 있었구나. 찾으려고 했어.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마치 변명처럼. 바로 후회했어. 일주일 만에 사람을 풀었어. 전국을 뒤졌어. 그런데 수연이가 너무 잘 숨었어. 이름도 바꾸고 흔적을 다 지웠어. 서진이가 중얼거렸다. 엄마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회장이 대답했다. 윤수연. 똑같아. 이름은 안 바꿨더라고. 그것만이 유일한 단서였어.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그게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걸까?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비서실장이 가져다 놓은 물건이 있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회장이 지갑을 열어 서진이에게 보여주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젊은 수연이 아기를 안고 웃는 사진. 이거 접니까? 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에 겨우 찾은 거야. 수연이가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찍은 사진. 수소문 끝에 구한 거야. 서진이는 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였다. 아기를 안은 엄마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예쁘지? 회장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이 어릴 때부터 웃음이 예뻤어. 보조개가 쏙 들어가면서 웃으면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어. 회장이 서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도 똑같아. 수연이 붕어빵이야. 서진이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평생 외가가 없는 줄 알았다. 명절에도 갈 곳 없는 가족.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있었다. 25년간 엄마를 찾은 할아버지가. 미안해, 서진아. 회장이 서진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수연이가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너도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행복했어요. 아빠랑. 서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어요.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서진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아빠랑 너 있으니까.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울음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 그래, 다행이야. 수연이가 행복했다니, 다행이야.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대한민국 5위 재벌 회장이 아니라 딸을 잃은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회장이 서진이의 손을 꽉 쥐었다. 서진아,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남은 인생 전부 너한테 쓸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밤새 내리던 비가 완전히 그쳤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햇빛 속에서 하나로 겹쳤다. 25년의 세월을 건너 드디어 만난 가족. 하지만 서진이는 몰랐다. 이 만남을 결코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비서실장이 병실 밖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분을 찾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알았어. 가만히 있어. 비서실장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회장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서진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치킨집 알바는 잠시 쉬었다. 사장님이 괜찮아. 가족이 먼저지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가족. 그 단어가 아직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진이가 병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비서실장은 창가에 서서 무언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서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니? 서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3년 전에 스스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새벽에 울린 전화, 경찰의 목소리, 아버지의 유서.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서진아. 서진이의 눈이 커졌다. 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서진이에게 건넸다. 이건 저희가 조사한 자료예요. 3년 전 사건에 대해.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경찰 보고서, 은행 기록, 그리고 법원 서류들. 머리가 복잡했다. 이게 뭐예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서진 씨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 있으셨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퇴직금으로 차린 공장이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다. 그 부도가 우연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예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가리켰다. 서진 씨 아버지 공장의 주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동시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갑자기 상환 압박이 들어왔고요. 모든 게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일어났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게. 서진이의 손이 떨렸다. 그럼 누가 일부러?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동생이야. 서진이가 회장을 바라보았다. 동생이요? 회장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윤재요? 태성그룹 부회장. 내 친동생이야. 회장이 이를 악물었다. 재혁이가 수연이 찾는 걸 방해했어. 25년 동안 내가 수연이 흔적을 찾을 때마다 막았어. 난 그게 그냥 사업 때문인 줄 알았어. 후계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그런 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아니었어. 재혁이는 수연이가 절대 돌아오면 안 됐던 거야. 수연이가 돌아오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서진이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아빠 공장을?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회장님이 뒤에서 손을 쓴 증거가 있어요. 거래처 계약 파기, 은행 압박, 전부 부회장님 라인에서 나온 짓이었어요. 서진 씨 아버지를 망하게 해서 수연 씨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서진이의 눈앞이 빨개졌다. 아버지가 매일 밤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서진아. 분명 잘 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유를 몰랐다.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를. 그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걸. 아빠가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죽은 게 그 사람 때문이에요? 회장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지만 내 아버지를 그 지경까지 몰아넣은 건 재혁이야.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죄가 없었다. 엄마를 사랑한 것, 그게 죄였나?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려 한 것, 그게 잘못이었나? 회장이 서진이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미안해. 내 동생이 이런 짓을 한 줄 몰랐어.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나직이 물었다. 근데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회장이 무겁게 대답했다. 상속 때문이야. 수연이가 살아있으면 내 재산 대부분이 수연이한테 갔어. 수연이가 죽었어도 손녀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가고, 재혁이는 그걸 막으려 했던 거야. 서진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망하게 하고.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서진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서진이는 눈물을 닦았다. 떨리던 손이 멈췄다. 눈빛이 달라졌다. 할아버지, 저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서진이가 말했다. 저 정말 할아버지 손녀 맞아요? 확실해요? 회장이 비서실장을 보았다. 비서실장이 다른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예요. 서진 씨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떨어뜨린 머리카락으로 검사했어요. 죄송해요. 먼저 말씀 안 드리고. 서진이는 검사 결과지를 펼쳤다. 친자 확률 99.9%.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서진이는 윤재현의 친손녀였다. 오래전 집을 나간 딸 윤수연의 단 하나뿐인 딸. 회장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수연이가 두고 간 거야. 집 나가던 날도 이것만은 놓고 갔어. 상자 안에는 금목걸이가 있었다. 작은 별 모양 펜던트. 서진이의 눈이 커졌다. 이거 엄마가 항상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제가 지금 서진이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다. 똑같은 별 모양 펜던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커플 목걸이야. 내가 수연이 성인 되던 날 선물한 거야. 아빠 것, 딸 것. 두 개의 목걸이가 나란히 놓였다. 25년의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별들. 서진이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엄마가 왜 이 목걸이만은 끝까지 간직했는지 알 것 같았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던 거다. 할아버지. 서진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저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부회장이요. 회장이 놀란 눈으로 서진이를 보았다. 왜? 서진이가 대답했다.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아빠를 죽음으로 몬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진 씨, 부회장님은 위험한 분이에요. 함부로 건드리시면.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저 이제 안 무서워요.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봤어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회장이 서진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수연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불의를 참지 못하던 성격, 두려움을 모르던 당찬 눈빛.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끝내자. 25년 묵은 거짓말.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차갑게 빛나는 눈, 얼음장 같은 표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혁아. 윤재혁 부회장이 병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진이에게 닿았다.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낯선 여자애랑. 그리고 서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넌 누구지? 아, 설마 그 소문난 숨겨진 손녀.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이는 부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 남자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사람. 엄마를 평생 숨어 살게 만든 사람. 서진이의 입술이 열렸다. 네. 제가 그 손녀예요. 할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부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재밌네. 그가 낮게 웃었다. 아주 재밌어. 그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회장 윤재혁이 떠난 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마주친 눈빛.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험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 사람의 눈이었다. 서진아, 괜찮니?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렀다. 경호를 강화해. 서진이한테도 붙여.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회장이 서진이의 손을 잡았다. 재혁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널 인정하는 순간 자기 몫이 줄어드니까. 서진이가 물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회장의 눈이 단단해졌다. 먼저 움직여야 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날 밤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내 아버지 죽음의 진짜 이유를 알고 싶으면 입 닥치고 있어. 안 그러면 너도 같은 꼴 당해. 서진이의 손이 떨렸다. 협박이었다. 이틀 뒤에는 서진이가 살던 원룸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다. 서랍이 뒤져져 있었고 엄마 사진이 있던 액자가 바닥에 깨져 있었다. 경호원이 급히 서진이를 회장 자택으로 데려갔다. 서진이는 깨진 액자를 품에 안고 울었다.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재혁이 짓이야. 확실해. 회장이 이를 갈았다. 이제 봐줄 수 없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 전부 꺼내. 재혁이가 저지른 일 전부. 비서실장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부회장 윤재혁이 25년간 저지른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회사 자금 횡령, 하청업체 착취, 주가 조작, 그리고 서진이 아버지 공장을 망하게 한 증거까지. 전부 비서실장이 몰래 모아온 것이었다.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물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부회장님 뒤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이 말했다. 이제 됐어.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회장은 일주일 뒤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태성그룹 회장 건강회복 기념 기자회견.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부회장의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서진이를 공식 후계자로 발표하는 것. 기자회견 전날 밤 부회장이 회장 자택을 찾아왔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회장이 들여보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라, 재혁아. 부회장이 거실로 들어섰다. 얼굴에 여유가 있었다. 너무 여유로웠다. 형, 아직 늦지 않았어. 부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 여자애 내보내. 그럼 다 없던 일로 해줄게. 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없던 일? 내가 수연이 가족한테 한 짓을 없던 일로 하라고? 부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증거 없어. 다 추측이야. 서진이가 거실로 들어섰다. 증거 있어요. 부회장이 서진이를 돌아보았다. 서진이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 공장 사장 완전히 망하게 해. 대출 막고 거래처 끊고 수연이 가족거리로 내앉게 만들어.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5년 전 비서에게 지시한 내용. 부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 그런 걸 서진이가 대답했다. 아저씨 전 비서분이 주셨어요. 양심에 찔렸대요. 사람 하나 죽이는데 자기가 손을 빌려줬다고. 부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이 어린 것이. 그가 서진이에게 손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이 지팡이로 부회장의 팔을 내리쳤다. 감히. 회장의 눈에 불이 붙어 있었다. 내 손녀한테 손대려고. 부회장이 팔을 부여잡았다. 형, 너 미쳤어? 이런 사기꾼 여자의 말 믿고?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DNA 검사 결과 있어. 서진이는 내 친손녀야. 수연이가 낳은 내 핏줄이야. 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내일. 회장이 부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다 발표할 거야. 내가 한 짓 전부. 그리고 서진이를 공식 후계자로 지명할 거야. 부회장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형,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 끝이야. 회장이 문을 가리켰다. 나가라, 재혁아. 다음에 보는 건 법정이야. 부회장은 이를 악물고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다음 날 오후 3시,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 기자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태성그룹 회장 건강회복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서진이는 무대 옆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발표를 하려 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첫째, 제 건강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집을 나간 딸, 윤수연. 회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 딸은 8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딸이 남긴 손녀가 있습니다.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윤서진, 제 유일한 혈육입니다. 회장이 손짓했다. 서진이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회장이 서진이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를 태성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갑자기 손녀가 나타난 건 어떻게 된 거죠? 부회장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셋째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성그룹 부회장 윤재혁을 고발합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회장이 말을 멈췄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제 딸 가족을 파멸시킨 혐의로. 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증거가 있나요? 비서실장이 회견장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횡령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서진이 아버지 공장을 망하게 한 문서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부회장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그 공장 사장 완전히 망하게 해. 회견장이 숨을 멈췄다. 녹음이 끝났을 때 정막이 흘렀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뒷문이 벌컥 열렸다. 부회장 윤재혁이 들어섰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형, 이러면 안 돼. 부회장이 단상으로 달려왔다.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저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서진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서진이에게 쏠렸다. 제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갑자기 공장이 망하고 빚에 쫓기고 가족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서진이가 부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근데 그게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저 사람이 뒤에서 다 조종한 거였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제 아버지는 죄가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족 이루고 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몇몇 기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견장 문으로 경찰들이 들어섰다. 윤재혁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부회장이 경찰에 둘러싸였다.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형, 이럴 수 있어? 나 내 동생이야.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 동생은 25년 전에 죽었어. 내가 수연이를 버린 그날. 부회장이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점점 멀어졌다. 회견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끝났어, 서진아. 서진이는 대답 대신 회장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사진을 담고 있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 고통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서로를 찾은 가족. 기자회견장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마치 무대 조명처럼, 긴 비극의 끝을 알리는 조명처럼. 회장이 서진이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알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시작.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긴 여정의 시작.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세상이 떠들썩했다. 뉴스마다 태성그룹 이야기가 쏟아졌다. 재벌가의 숨겨진 손녀, 25년 만의 재회, 부회장의 추락. 서진이의 얼굴이 모든 방송에 나왔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다. 하지만 서진이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서진이는 회장 자택 손님방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너무 넓은 방, 너무 푹신한 침대. 불편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서진이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넓은 정원, 분수대, 깔끔하게 정돈된 나무들. 원룸 창문으로 보이던 좁은 골목과는 너무 달랐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서진이는 혼잣말을 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서진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가정부의 목소리였다. 서진이는 머뭇거리다 문을 열었다.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식당에는 회장이 먼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한식, 양식, 과일, 주스. 서진이가 한 달은 먹을 양이었다. 앉아라, 서진아. 회장이 미소 지었다.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잠은 잘 잤니?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왔어요. 회장이 웃었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서진이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응?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인지. 회장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나도 그래. 25년을 찾았는데 막상 찾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어색하고 서툰 웃음.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이 말했다. 천천히 하자, 서진아. 우리 25년치를 한꺼번에 채울 수는 없잖아. 그날부터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일상이 시작됐다. 회장은 서진이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했다. 옷, 차, 카드. 하지만 서진이는 대부분 거절했다. 할아버지,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천천히요. 대신 서진이는 작은 것들을 요청했다. 함께 산책하기. 식사할 때 이야기 나누기. 엄마 어릴 때 사진 보여주기. 회장은 그런 서진이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이 아이는 정말 수연이 닮았어. 물질보다 마음을 원하는 거.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서진이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 한쪽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젊은 여자의 초상화. 긴 생머리, 보조개, 초승달 같은 눈. 엄마다. 서진이가 숨을 멈췄다. 수연이 20살 때 그린 거야. 회장이 초상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그림 앞에서 매일 밤 빌었어. 수연아, 어디 있니? 아빠한테 돌아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끝내 못 봤어. 살아있을 때. 서진이가 회장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엄마는요? 마지막까지 별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서진이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건 엄마의 제일 소중한 보물이야. 나중에 서진이한테 줄 거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연이가 그랬어?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할아버지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아빠한테 미안해서.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서진이는 회장을 안았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할아버지.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마른 등. 25년간 딸을 그리워한 아버지의 등이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서진이가 속삭였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속상해해요.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다. 그래. 수연이가 싫어하겠지. 아빠 우는 거 제일 싫어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서재에 앉아 이야기했다. 엄마의 어린 시절, 좋아하던 음식, 버릇, 꿈. 서진이는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하나씩 알아갔다. 회장은 잃어버린 25년의 빈자리를 서진이의 이야기로 채워갔다. 일주일 뒤 서진이가 회장에게 제안했다. 할아버지, 저랑 어디 같이 가실래요?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 서진이가 미소 지었다. 치킨집이요. 제가 일하던 곳. 회장은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다. 경호원들이 수행하려 했지만 서진이가 말렸다. 오늘은 둘이만 갈게요. 서진이와 회장은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으로 향했다. 치킨집은 여전했다. 황금치킨이라는 낡은 간판, 기름 냄새, 좁은 홀. 회장은 처음 보는 세계에 온 것처럼 두리번거렸다. 여기서 일했어?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년 동안요. 사장님이 서진이를 보고 반색했다. 어머, 서진아. 뉴스에서 봤어. 세상에, 재벌 손녀였어? 서진이가 쑥스럽게 웃었다. 사장님, 이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사장님이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어머, 어서 오세요. 서진이는 회장을 주방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게요? 회장이 물었다. 서진이가 앞치마를 건넸다. 치킨 튀기는 거요. 저랑 같이. 회장의 눈이 커졌다. 내가 치킨을? 서진이가 웃었다. 네. 엄마가 생전에 치킨 엄청 좋아했거든요. 특히 간장치킨.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자주 못 사 먹었는데 가끔 아빠가 사오면 엄마가 제일 좋아했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이가 치킨을?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 여기서 일하면서 치킨 튀기는 법 배웠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서진이가 회장에게 앞치마를 묶어주었다. 오늘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간장치킨.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치킨을 준비했다. 서진이가 달게 밑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회장은 서툰 손놀림으로 따라했다. 기름에 닭을 넣을 때 회장이 움찔했다. 뜨거워. 서진이가 웃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치킨이 노릇노릇 익어갔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회장이 말했다. 이 냄새 좋다. 서진이가 간장 소스를 만들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향. 이제 소스 끼얹으면 돼요. 완성된 간장치킨이 접시에 담겼다. 윤기가 반질반질 흘렀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사장님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회장이 치킨 한 조각을 집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한 소리가 났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맛있어. 서진이도 한 조각 먹었다. 엄마가 좋아했던 맛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치킨을 먹었다. 어느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씹으면서 울고 있었다. 서진이가 놀랐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맛없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맛있어서 그래. 회장이 치킨을 내려놓고 서진이의 손을 잡았다. 수연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이런 소박한 행복을. 난 몰랐어. 수연이한테 비싼 것만 해주려고 했지. 이런 건 생각도 못했어. 서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엄마는요? 이런 게 좋았던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았대요.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서진아,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서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기회요? 회장이 말했다. 가족이 될 기회. 너한테 할아버지가 될 기회. 서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다. 2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겼다. 명절에 갈 곳이 생겼다. 기댈 어깨가 생겼다. 할아버지 서진이가 말했다. 저도 고마워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회장이 서진이를 안았다. 치킨 기름 냄새가 배인 앞치마 차림으로 고급 양복 대신 기름 묻은 옷을 입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그래, 서진아. 이제 혼자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치킨집 창문으로 노을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한 주황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사장님이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저 아이가 드디어 가족을 찾았구나. 서진이와 회장은 남은 치킨을 나눠 먹었다. 웃으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면서 치킨의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까지 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회장이 말했다. 서진아, 내년에 치킨집 하나 차리자. 서진이가 놀랐다. 네. 회장이 미소 지었다. 수연이가 좋아했던 간장치킨. 세상 사람들한테 먹이면 어떨까? 수연이 이름으로.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치킨 좋아요. 회장이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수연이가 하늘에서 좋아하겠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석양이 지는 골목길을.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1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부회장 윤재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횡령, 배임, 그리고 서진이 아버지를 파멸시킨 혐의까지. 재판정에서 그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태성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회장은 아직 경영 일선에 있었지만 서서히 서진이에게 회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서진이는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고 동시에 요리학교에도 다녔다. 둘 다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회사도 엄마가 좋아하던 요리도. 회장의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서진이와 함께 식사하고 가끔은 치킨 튀기는 연습도 했다. 주치의가 놀랐다. 회장님, 1년 전이랑 완전 다른 분 같으세요. 비결이 뭡니까?
회장이 웃었다. 손녀야. 손녀가 내 보약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진이가 1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열리는 날. 서울 강남 한복판 새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수연치킨 1호점 그랜드 오픈. 서진이는 건물 앞에 서서 현수막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이름이 저렇게 크게 걸려 있다니. 가슴이 벅찼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던 소녀가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가진 사장이 됐다. 회장이 서진이 옆에 섰다.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수연치킨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준비됐니, 서진아?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떨리지만 준비됐어요. 오픈식이 시작됐다. 취재진이 몰려왔다. 재벌 손녀의 치킨집 창업, 고 윤수연 씨를 기리며 기사 제목이 벌써 눈에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서진이는 카메라 플래시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치킨집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엄마 윤수연의 사진. 웃고 있는 젊은 엄마. 그리고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서진이가 7살 때 찍은 엄마 아빠와 함께한 사진. 낡고 바랜 사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었다. 엄마 아빠 보고 있죠? 서진이가 속으로 말했다.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찾았고 이렇게 가게도 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치킨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어요. 오픈 테이프 커팅이 시작됐다. 서진이와 회장이 나란히 가위를 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나, 둘, 셋. 빨간 테이프가 잘렸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수연치킨의 문이 열렸다. 첫 손님은 뜻밖의 사람이었다. 황금치킨 사장님이었다. 손에 화분을 들고 서 있었다. 서진아, 축하해.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이 서진이를 안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잘 해냈어.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안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서진이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 치킨을 튀겼다. 1년간 배운 실력이었다. 노릇노릇, 바삭바삭. 간장 소스의 달콤한 향이 가게 안에 퍼졌다. 손님들이 감탄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회장은 홀에서 손님을 맞았다. 재벌 회장이 직접 서빙하는 모습에 손님들이 놀랐다. 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손녀가 만든 거예요. 저녁이 됐다. 오픈 첫날이 무사히 끝났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서진이는 텅 빈 가게에 앉았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회장이 음료수 2잔을 들고 왔다. 수고했어, 서진아.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 1년 전 폭우 치던 밤이 떠올랐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 서진이가 말했다. 감사해요. 이 모든 거.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마워. 내가 날 살렸잖아. 그날 밤에도 그 후로도. 서진이가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서진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동시에 내 가족이고 내 희망이야.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제 희망이에요. 1년 전까지 저는 매일이 힘들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회장이 서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서진이가 말을 이었다. 근데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구나. 나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 서진이가 회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회장이 서진이를 안았다. 아무 말 없이 꼭 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다. 할아버지와 손녀. 피로 이어진, 그리고 마음으로도 이어진 가족. 한참 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서진아, 내일 시간 있니? 서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내일이요? 왜요? 회장이 미소 지었다. 가족사진 찍으러 가자. 우리 둘이서. 서진이의 눈이 커졌다. 가족사진. 7살 이후로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것. 정말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랑 같이 못 찍은 거 이제라도 찍어야지. 수연이 사진이랑 같이 찍자. 셋이서. 서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울었다. 회장도 함께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오랜 외로움이 끝나고 드디어 따뜻한 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눈물. 다음 날 두 사람은 사진관에 갔다. 서진이는 엄마의 액자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다. 회장과 서진이가 나란히 앉았다. 서진이가 엄마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렸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사진. 하나, 둘, 셋,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다. 서진이와 회장이 활짝 웃었다. 그리고 사진 속 엄마도 웃고 있었다. 25년의 세월을 건너 드디어 한 프레임 안에 모인 가족. 사진관을 나서며 회장이 말했다. 서진아, 이 사진 수연치킨에 걸자. 엄마 사진 옆에.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면 엄마가 매일 우리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1년 전 폭우 치던 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서진이가 문득 생각했다. 그날 밤 그 도로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냥 지나쳤다면. 하지만 서진이는 멈췄다. 쓰러진 노인 앞에서.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꿨다. 회장의 생명을 구했고 자신의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장이 서진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해? 서진이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생각이요. 제가 멈추길 잘했다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멈춰줘서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만났잖아. 서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저 위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서진이가 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행복해요. 회장이 서진이의 어깨를 감쌌다. 가자, 서진아. 수연치킨 문 열 시간이야.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벚꽃 흩날리는 거리를, 따뜻한 봄볕 아래를,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가족으로서, 할아버지와 손녀로서, 그리고 서로의 희망으로서. 수연치킨 문이 열렸다. 오늘도 간장치킨 향이 가게 안에 퍼졌다. 달콤하고 고소하고 따뜻한 향. 엄마가 좋아하던 그 향. 서진이는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다. 이 향을 맡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날 거야. 평생. 회장이 첫 손님을 맞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수연치킨입니다. 서진이가 주방에서 대답했다. 주문 들어갑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가게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엄마 윤수연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새로 걸린 사진 속에서는 회장과 서진이가 웃고 있었다. 두 장의 사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어지는 미래. 서진이는 치킨을 튀기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알았다. 가족이란 뭔지, 사랑이란 뭔지, 그리고 삶이란 뭔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따뜻한 손이 찾아온다는 것을.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위로 간장 소스가 뿌려졌다. 윤기가 반들반들. 서진이는 접시를 들고 홀로 나갔다. 여기 간장치킨이요. 손님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감탄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무슨 비법이에요? 서진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이요. 엄마한테 배운 사랑.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수연치킨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서진이는 알았다. 이제 정말 괜찮다는 것을. 외로운 인생에도 결국 따뜻한 손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날의 치킨 향은 서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족의 향기가 되었다.